그럼에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다는 것은.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는 건 내가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 또한 나라는 걸 내 소중한 사람들이 꼭 알아주면 좋겠다. 월간 채널 예스 5월호를 읽다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쓴 백세희 작가의 글을 접하게 되었다. 작가는 책을 낸 이후 수없는 비난과 악플에 고통받고 있었다. 작가의 SNS를 태그까지 해가면서 책을 낸 작가를 무너뜨리는 악플러들도 있었다. 자신은 솔직하게 책의 평가를 하는 것뿐이라면서 익명의 공간 뒤에서 서슴없이 말하는 그들로 인해 상처받아온 작가를 생각하니 내 마음도 아파왔다. 작가가 태그당해서 읽게 된 악플 중 하나는 이 책을 살 바에 떡볶이를 사 먹는 게 나았을 것 같다. 그냥 일기장 수준이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일을 마치 자신만 겪은 특별한 일인 양 포장한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는 말이었다. 자기의 소비에 자신이 책임져야지 굳이 이렇게 남 탓을 해야 했을까? 태그까지 하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야만 후련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덩달아 불편해졌다. 그럼에도 일기장이나 다름없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일을 다루었다는, 그래서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의아스럽다는 말 자체는 곱씹어 볼 만하다. 결국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그 지점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에. 한동안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무기력하면서도 재밌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었다. 당시에 나는 그냥 유치한 에세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굳이 책을 찾아 읽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해 초 예스24 북클럽에 이 책이 새로 올라오자 그냥 한번 읽어보게 되었다. 책은 반복되는 경미한 우울 증상, 기분 부전 장애를 겪는 일반인이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정말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고 기적같이 모든 역경을 극복해 자신을 치유한 감동 스토리도 아니었다. 그냥 나 솔직히 이렇게 찌질해, 나 그냥 이렇게 별거 없는 사람이야를 고백하면서 자기 혐오에 시달리는, 그러면서도 더 나아지려 행복해지려 애쓰는 평범한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이 꽤나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 책이 좋은 책이어서,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공감을 했다는 것에 말이다. 세련된 문체가 아님에도, 특별한 개성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따뜻한 메시지나 그럴듯한 교훈을 담고 있지 않음에도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점에 말이다. 그 충격은 내게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주는 교훈을 뛰어넘는 더 큰 자극이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모습, 당당한 모습, 친절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못난 모습, 나약한 모습은 자기 안에 숨겨두고 속으로 부끄러워한다. 아니, 싫어하고 혐오하기까지도 한다. 이런 찌질한 나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고 너무나도 괜찮아 보이니 이런 내가 더 작아질 수밖에. 그러나 이 책은, 그리고 이 책이 얻은 인기는 말해주었다. 우리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다들 자신을 억누르고 연약한 감정을, 깨지기 쉬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아파하며 힘겹게 안고 가고 있었구나. 자신을 마음껏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몰아세우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서툴어 타인과의 관계까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함께 앓고 있었구나. 여기저기에 찔려 아프면서도 우리가 아픈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면이 골마서 터지면서도 하루하루 끊임없이 우울이나 무력에 빠지기도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알리지 못했던 것이다. 속으로만 품고 부끄러워했던 것이다. 각자 혼자 숨겨두던 일기장 속의 아픔이 사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 작가는 거짓 없이 그것을 글로써 표현해 주었다. 너무 사소한 게 아닐까 하고 속으로만 앓던 우리를 대신해 심리 상담을 받고 공유해 주고 있었다. 나 혼자만 이상한 것이라, 약해 빠진 것이라 좌절하던 우리에게 모두가 비슷하다고, 나 역시도 이렇게 나약하지 않느냐고 토닥여 주었다.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궁금해하다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된다. 보이지 않았던 서로서로의 나약함과 아픔을, 그리고 나 자신 속의 그 감정들이 지극히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하여 이 책이 내게 준 것은 감동이나 교훈은 아니었다. 그것은 동질감으로부터 느껴지는 위안이었다. 나를 포장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용기였다. 그러니 나는 백세희 작가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감사드린다고. 몇몇 사람들이 당신의 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을 찾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무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당신의 글은 분명히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아침형 작가님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글을 통해 2018년에 출간된 이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아온 베스트셀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에서 저자인 백세희 작가가 책을 통해 표현한 나의 못난 모습과 괜찮지 않은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침형 인간 작가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작가님께도 남에게 별로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별로인 모습이 있으신지에 대해서요. 아침형 인간 작가님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저의 별로인 모습은 참 많죠. 백세희 작가님께서 책 속에 적어주신 것처럼 관계에 서투른 모습,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지난 과거에 얽매이는 모습,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제대로 못해 상처를 주는 모습 등 하나하나 짚기에는 너무 많네요. 그럴 때면 일기를 쓰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좋은 책을 찾아 읽곤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고민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아픔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얻고는 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바로 그런 책이었어요. 이 답변을 보고 저도 잠깐 저의 별로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최근 들어 가장 별로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해야 하는 일인데 부담감이 앞서서 자꾸 하루 이틀 일을 미루고 있는 제 모습이 참 별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에 공개한 책 보는 밤이라는 영상은 제가 한 달 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6월 초부터 계속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있던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이 구독자님들께 낯설게 느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마음먹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제작해보게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제가 제작한 영상 중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상이 바로 책 보는 밤의 영상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내가 보기엔 되게 별로라고 여겨지는 내 모습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그 모습은 창피하고 감춰야 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거기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무언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침형 인간 작가님께서는 글 읽는 밤을 통해 작가님의 글, 그럼에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다는 것을 접하게 될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서로가 많은 것들을 나누며 함께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자신의 어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은 더 솔직하고 따뜻해지길 바라봅니다. 코벙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